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리셋 연구소의 김지민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을 제한하는 단식이나 소식을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동물들은요, 이 열량 제한 시기를 통해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3배까지 수명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이 열량 제한 다이어트를 한 동물들은 단순히 수명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량 제한 다이어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헐적 단식의 중심에는 오토파지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간헐적 단식의 오토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PPT로 이제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일까?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걸 먹어도 덜 찔까? 이건 단순히 유전자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청소하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이 오토파지입니다. 최근 노화 연구와 건강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 중에 하나죠. 오늘 영상에선 오토파지가 무엇이고 왜 노벨상을 받았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까지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상이 됩니다. 피로가 쌓이고 살이 쉽게 찌고 회복은 느려지고 노화는 진행되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몸속 세포 안에는 매일 엄청난 양의 노폐물과 손상된 단백질들이 쌓입니다. 마치 청소하지 않은 집처럼요. 그리고 이 세포 쓰레기들이 쌓였을 때 염증, 대사 저하, 노화, 그리고 각종 질환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파지의 뜻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토파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토는 스스로, 파지는 먹는다. 즉 스스로 먹는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세포 안에 오래되고 또 손상된 부품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세포 내부 청소 시스템인 거죠. 이 오토파지 개념을 처음 설명한 사람은 벨기에의 과학자인 크리스티앙 드 디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포 안에서 손상된 물질들이 분해되는 구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고요. 이후 일본 과학자인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효모 연구를 통해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밝혀냅니다. 특히 오토파지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하면서 이 시스템이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졌죠. 그 공로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세포가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때 처음 밝혀진 거예요. 저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매일 에너지를 생산하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노폐물을 생성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변형된 단백질, 세포 찌꺼기 같은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쌓였을 때 세포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늙고 병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오토파지는 이런 세포 쓰레기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먼저 손상된 물질들을 이중막으로 감싸서 격리합니다. 그리고 이걸 리소좀이라는 분해 기관으로 이동시켜요. 리소좀은 강력한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오래된 단백질이나 손상된 세포 부품들 그리고 불량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성분들은 다시 재활용돼 새로운 세포 재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발전소 역할을 하는 중요 기관인데요.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이 떨어져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낡으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토파지는 이런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과 대사 건강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토파지가 활발하면 같은 활동을 해도 에너지 소비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 유지와 지방 연소 효율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생산도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마법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수준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늘 극단적으로 포장하게 되거든요. 또한 오토파지는 인슐린 저항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몸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엔 이 오토파지가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혈당이 안정화되어 있고 지방 저장이 감소되고 식욕 조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몸의 대사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이나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오토파지는 손상된 세포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세포 환경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최근 연구에서는 오토파지 기능 저하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리병 같은 질환들도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되지 않으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세포 손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 하나로 모든 병이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연구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같은 습관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장벽의 건강을 개선시켜준다 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몸은 결국에 세포, 그 장내 미생물, 호르몬, 대사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몸 하나로 운영하는데 내부 조직이 거의 대기업 수준인 거죠. 이제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요. 특히 이 방식은 16대8 간헐적 단식이 아주 유명하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세포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는 말고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천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혈당 변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자극이 감소하고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다만 극단적인 저탄수 식단은 사람마다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균형 맞춰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벌 운동이 아주 좋은데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30초를 빠르게 운동하고 30초를 휴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운동이 어렵다면 계단을 오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수면이 있습니다. 저희 수면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저희 몸은 회복을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세포의 유지보수 역할을 진행합니다. 특히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요. 몸은 밤새 복구 작업 중인데 인간은 새벽 2시에 쇼츠를 보고 있으면은 꽤 세포 입장에선 난감한 거죠. 사실. 다음으로는 찬물 샤워가 있습니다. 찬물 노출은 갈색 지방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 증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한 2-30초 정도만 찬물로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몸에 가벼운 자극을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과도함입니다. 무리한 단식은 근손실이나 피로, 폭식, 또 영양 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이나 임산부, 당뇨 환자, 저체중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오토파지는 세포를 청소하고 손상을 회복하고 에너지의 효율을 유지하면서 노화까지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 운동, 수면, 식습관 같은 이런 생활 습관들이 이 오토파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계속 먹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늦은 야식을 줄인다거나, 수면을 챙긴다거나, 가볍게 운동하거나, 샤워 다 하고 나서 2-30초 정도 찬물로 샤워하거나 같은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천천히 하지만 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